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리쇼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쇼링이라는 게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니면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로 들어와라. 국내로 유턴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금 처절하다고 해요. 처절하다. 당장이요. 당장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요. 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부하고 약속할 때는 고용 창출을 얼마만큼 하면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오는데 예. 지방도 대구나 뭐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렇게 큰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 서울에서 조금만 멀면 아이고 내가 뭐 거기까지 가서 일해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심정이에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주말 부부를 해서라도 가서 일합니다. 주말 부부를 해서라도.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 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간다니까요. 아예. 그만큼 요즘에 세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세태에 맞춰서 리쇼링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리쇼링이 될까요? 당장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리쇼링을 하기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유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 그뿐입니까? 인건비 아휴 장난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금 3년 동안 거의 33% 가까이 올랐습니다. 33%. 인건비라는 게 여러분 시간당 임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은 시간당 뭐 8,590원이 됐는데 뭐 작년 대비 2.9% 올랐고 그전년에는 10.9% 오르고 그전년에는 16.4% 올랐는데 시간당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왜냐하면 시간당 인건비가 오르면 말입니다. 기본급이 오릅니다. 기본급이. 기본급이 오르면 여기에 각종 수당이 다 올라요. 각종 수당. 당연히 4대 보험 다 오르죠. 예, 여기에다가 퇴직금 충당금 또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은 부담이 최저임금만 오른 게 아니라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실제로 기업에 물어보면요. 어떤 기업은요.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50% 이상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업들이 리쇼링 국내로 유턴을 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주 52시간제는 또 어때요? 주 52시간제 이게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주 52시간제 오케이. 근데 예상 밖으로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저 밑이에요. 노사협력지수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 OECD 국가 중에 꼴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꼴찌. 전 세계에서 130등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누가 있어서 들어와서 야, 주 52시간제 어떻게 하지? 주 52시간제가 되면요. 이게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걸 두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의 탄력성도 없어요. 이게 3개월 단위로 주 52시간을 맞춰야 돼요. 3개월 단위로. 이러면 안 되죠. 이게 계절성이라는 것도 많잖아요. 예, 납기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AS다. 에어컨 AS면 여름철에 굉장히 많고 겨울철에는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난방기 AS다. 겨울철에 많고 여름철에 없잖아요. 이렇게 계절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기업에서는 납품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품기일이라는 게. 납품기일에 맞춰줘야지 비용이 덜 들어요. 납품기일을 못 맞추면 비용 그만큼 더 내야 돼. 건설회사는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3개월에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경영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3개월을 좀 부탁드립니다. 6개월까지만 맞춰주세요. 6개월까지만. 중소기업은 엎드려 빕니다. 1년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일 많을 때 일 더하고 일 적을 때 덜 하겠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때리면서 대한민국까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을 늘려다는 예외 업종을. 근데 고집불통인 문재인 정부가 이게 해주겠어요? 그러면 리쇼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2014년에 20개 기업이 들어왔죠. 20개 기업. 와, 이때는 2013년에 유통기업법이 만들어져서 2014년부터 본격 시행이 됐어요. 2013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12월에. 그때 이후로 쭉 보면 80곳이 들어왔어요. 80곳. 그런데 80곳 중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돌아가는 거는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나머지 절반은 폐업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 투자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거예요. 지지부진.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중소업체들 정부 말 믿고 유턴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굴삭기 부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파워 ENG라는 회사예요. 지난해 5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에 있을 때는요 매출액이 500억까지 갔던데 500억.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거래처도 잃고 경쟁력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해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부에 속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정부에 속았다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링을 하기 위해서 이 가지고 들어오는 비용, 이전 비용을 미국에 다 부담을 해주겠다. 그리고 적게는 5년, 10년도 법인세 반으로 잘라주겠다. 막 이렇게까지 엄청난 지원을 하거든요. 인력을 창출하라 이거죠. 인력을 창출하라. 그런데 우리는요 없어요. 지원한다고 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 깐깐하게 기준을 예를 들어서 50명 무조건 일자리 만들어라. 그러면 계속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나쁘면 50명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확 끊어버려요. 확 끊어버린다. 삼성이 한마디 하니까 중국에서는요 길도 닦아줬대. 길도 닦아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업을 위해서라면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난리인데 대한민국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떠나? 코리아 엑소더스라고 해야죠. 한국 대탈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금액이 말입니다. 지난해에 618억 4,700만 달러입니다. 618억 4,700만 달러. 우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 전년에 대비해서 2018년 대비하면요. 21%나 늘어났습니다. 510억 9,900만 달러가 2018년이었거든요. 결국은요. 유통기업법 만들고 리쇼링 하겠다 해도 아이고 나는 여기 한국에 못 있겠어 떠나는 거야. 대기업도 떠나는데 뭐. LG 떠났잖아요. 스마트폰 공장 떠나고 TV 생산 라인 뜯어서 옮기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무슨 소리냐.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리쇼링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보세요. 7밖에 안 됩니다. 7개. 2020년 올해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은요. 엄청난 리쇼링을 한 거예요. 그죠? 당장 2달 사이에 18조를 투자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10조 투자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해서 8조 투자하겠다. 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정부 정책에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삼성이나 되니까 자동화를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버텨낼까요? 못 버텨냅니다. 결국은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짜 리쇼링을 원한다면 일단 친노동 정책보다는 친기업 정책이 훨씬 유리하고요. 또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대전환을 이루지 않는 한 결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돌아온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나가려고 나는 정부에 속았다 하면서 말입니다. 발부둥을 칠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